올해 국내 백일해 환자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0배 넘게 급증했습니다. 백일해 환자의 대부분은 19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. 영유아와 어린이, 청소년에게 더 위험한 백일해 어떤 질병일까요? 100일 동안 기침하는 병이라는 뜻이 담겨있는 2급 법정 호흡기 감염증 백일해. 환자의 침이나 콧물 같은 체액 속 백일해균이 주로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는데요. 환자 한 명이 12명에서 17명을 감염시킬 수 있을 정도로 전파력이 매우 강하죠.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됐던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백일해 유행이 주춤했었는데요. 이 기간 백일해에 대한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팬데믹 이후 대면 접촉이 늘면서 백일해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. 미국의 경우 환자 수가 1년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었고 여러 유럽 국가에서도 확연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전 세계적으로 백일해 환자는 대부분 미성년자인데요. 백일해균에 감염돼도 별 증상이 없는 일반 성인과 달리 아이나 노인,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확연한 증상을 보입니다. 증상은 경과에 따라 달라지는데요. 잠복기인 감염 후 4일에서 21일까지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이후 1, 2주 정도 가벼운 재채기나 기침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를 거치게 되죠. 그 다음에는 숨을 들이쉴 때 흡하는 소리가 나는 발작성 기침을 하는 단계에 이르는데요. 아이들은 기침으로 인해 구토, 탈진 등을 겪을 수 있고 호흡이 어려워 얼굴이 파랗게 질리기도 합니다. 또 중이염이나 폐렴 같은 합병증도 생길 수 있죠. 드물지만 뇌를 침범하는 수가 있습니다. 뇌에 출혈이나 부종 같은 게 생기면서 발작이나 또는 뇌 손상, 지적장애 이런 합병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진단받고 치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질병관리청은 기침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병원을 찾으라고 권장하는데요. 코로나19 PCR 검사와 동일한 방식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진단합니다. 백일해 감염이 확인되면 격리 후 항생제 치료를 합니다. 영유아 환자나 폐렴 등의 합병증이 있는 환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데요. 수행요법을 충분히 해서 탈수를 방지를 하고 기침을 줄여주는 약물이나 또는 이런 염증 반응을 줄일 수 있는 약물을 투여함으로 인해서 중증의 합병증을 막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. 그럼 백일해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? 올바른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이 예방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방접종인데요. 영유아와 어린이의 경우 생후 2개월부터 시작해 만 12세까지 총 6번 필수적으로 예방접종을 합니다. 이 밖에 아이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람에게도 접종이 권장됩니다. 아이와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부께서는 임신 27에서 36주에 접종을 당부드리고 영유아를 돌보시는 분들도 영유아 접촉하기 최소 2주 전에 접종하시길 권유드립니다.